1번. 자, 타이틀이 부동산 수요 공급 변화 요인입니다. 그럼 수요 변화 요인, 공급 변화 요인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자, 1번의 1번 지문.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 상해 점의 이동이죠. 그러면 부동산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 OX, X. 가격이 상승하는 하락했습니다. 가격이 변하면 수요 곡선 자체는 움직이지 않고 수요 곡선 상해 점의 이동이다. 그래서 1번 지문 틀린 지문. 2번. 수요 곡선 자체가 변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죠. 수요 변화. 그래서 2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3번 주택담보 비율 또는 주택담보 인정 비율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이 상향 조정됐다. 이 말은 돈을 많이 대출해 주겠다. 그럼 부동산 수요는 증가해서 수요 곡선 우측 이동하고 수요 증가 요인이 된다. OX, O.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옳은 거 고르겠으니까. 답은 3번이고 4번. 공급자들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공급자다.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지금 파는 게 아니죠. 올라갈 때 팔아야 되니까 공급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곡선은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좌측 이동, 우측 이동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자, 5번 지문.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면 부동산 수요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시장 균형 가격은 더 크게 하락한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저하고 약속했던 게 있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B가 크다 그 말이에요. 부동산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떨어진다고. 가격이 떨어지는 때 수요가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는 정도가 달라져.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은 떨어지는데 시장 균형 가격은 하락하는데 부동산 수요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조금밖에 안 떨어져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면 계속 이어볼까요? 수요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시장 균형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한다. 아니라 비탄력적일 때 더 크게 하락한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고 여기는 틀린 지문 1번, 2번, 4번, 5번도 매우 중요한 지문으로 구성됐습니다. 반드시 점검할 거.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2번 문제. 다음 중 아파트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그렇습니다. 수요 증가 요인.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 찾으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1번. 아파트 대출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수요 감소. 2번, 3번을 찾으면 절대 안 돼. 2번, 3번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하락했죠? 이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야. 그래서 2번하고 3번을 찾았다. 그러면 절대로 답이 안 된다는 거. 이 문제에서 절대로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은 2번하고 3번하고 4번이야. 이거는 처음부터 답이 안 되는 거야. 2번, 3번은 수요량의 변화니까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지 이게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이나 좌측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찾으면 안 돼요. 자, 4번은 왜 찾으면 안 될까? 4번은 공급 요인이야. 공급. 그래서 4번은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해서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2, 3, 4는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다. 그럼 답은 나왔네. 1번이 답이 안 되고 1번은 매우 쉬우니까 2, 3, 4는 논리적으로 답이 되지 않고 그럼 5번이 답이지. 수요자의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수요자인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 지금 빨리 사야 되겠다. 그럼 수요 증가.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이렇게 답 몇 번입니까? 5번. 자, 인상은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왜 그러십니까? 이게. 자, 이제 3번 문제 갑시다. 균형과 균형의 변동. 그러니까 균형과 균형의 변동이 나오면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 변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이런 것도 있었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이런 것도 있었고 자, 그러면 3번 문제는 자, 틀린 것 그렇습니다. 1번 공급이 불변일 때 공급 보지 말라. 공급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수요 증가만 보면 되는 거죠. 수요 증가하면 가격 올라가고 거래량은 증가하고 그래서 1번 지문 옳은 지문입니다. 2번 수요가 불변이랍니다. 그럼 수요 보지 마라. 수요 보지 말고 공급이 증가했다. 그러면 답은 공급 증가가 될 것이다.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은 가격만 반대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증가하고 볼까요? 새로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고 옳은 지문. 3번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 발생했다. 이렇게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면 가격, 거래량 둘 중에 하나가 알 수 없다가 나온다. 그러면 3번 수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했다. 자, 그러면 가격 볼까요? 가격?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공급 감소, 가격 상승. 둘 다 가격이 상승이야. 가격은 상승이고 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왜 거래량을 알 수 없을까? 수요 증가하면 거래량이 증가, 공급 감소는 거래량이 감소. 한쪽은 증가, 한쪽은 감소니까 알 수 없다. 그래서 3번 질문. 새로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옳은 질문이네. 4번 질문 갈까요?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보다 크다. 그럼 뭐가 답입니까? 큰 쪽이 답이다. 공급 증가가 답이다.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가 답이니까 공급 증가, 공급은 가격만 반대로,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증가하고. 옳은 질문. 자, 5번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같은 크기로 발생했다. 요 같은 크기로 발생했다 하면 그러면 가격과 거래량 둘 중 하나가 불변이 나온다. 불변. 자, 그러면 5번은 수요 증가하고 공급 증가했는데 같은 크기로 나왔다. 거래량을 볼까요? 거래량은 무조건 증가입니다. 거래량. 왜?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 둘 다 거래량이 증가야. 그러니까 거래량은 무조건 증가야. 자, 가격은 알 수 없다가 아니라, 가격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가 아니라 가격은 불변입니다. 불변, 일정, 변하지 않는다. 자, 왜 그런가 볼까요? 수요 증가했습니다.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수요 증가할 때 가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이 수요 증가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럼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근데 가격이 상승하는데 얼마 상승하느냐? 가격이 만약에 1,000원이 상승한다. 이거야. 1,000원. 1,000원 상승했습니다. 가격. 자, 플러스 1,000원. 그러니까 가격이 1,000원 상승했다. 그런데 공급이 증가한대요. 그럼 공급 증가는 가격을 상승시킵니까? 하락시킵니까? 하락시킨답니다. 하락. 근데 공급 증가가 가격 하락시키는데 얼마 하락시키냐? 수요 증가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같다. 그럼 가격을 얼마 하락시킵니까? 1,000원을 하락시켜. 그러면 1,000원이 올라갔다가 1,000원이 하락하면 가격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5번이 틀렸는데 5번은 가격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격은 뭐다? 불변이다. 불변. 가격은 불변. 가격은 일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5번. 자, 좀 여러분들 헷갈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몇 번입니까? 5번이 답입니다. 5번. 자, 이제 4번 문제 가실까요? 틀린 거 그랬네요. 4번. 4번은 탄과 비거야. 탄과 비거. 자, 볼까요? 1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다. 그럼 뭐가 불변입니까? 가격이 불변이죠. 가격. 자, 가격이 불변이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수요가 감소하든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완전 탄력적으로 나왔으니까 가격이 불변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거래량만 해주면 돼. 가격은 불변이고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거래량은 감소. 그래서 옳은 질문. 자, 2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뭐가 불변입니까? 거래량이 불변. 거래량은 일정하다. 일정하다가 불변이야. 나는 가격만 해주면 돼.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뭐요? 상승. 그래서 옳은 질문. 3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 2번이나 3번이나 완전 비탄력이 똑같네. 그럼 2번, 3번. 거래량은 불변이야. 균형 거래량 변하지 않는다. 옳은 말 여기까지. 자,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가격은요? 하락. 그래서 3번 옳은 질문. 4번.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 뭐가 불변? 가격이 불변. 공급이 증가든 공급이 감소든 가격이 불변이요. 가격 불변인가 볼까요? 균형 가격은 일정하고 일정하다가 불변이야. 그럼 우리는 거래량만 해주면 돼. 공급이 증가했죠? 거래량은 증가. 옳은 질문. 자, 5번.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랍니다. 그럼 뭐가 불변입니까? 거래량이 불변이야. 균형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옳은 말.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공급이 증가했으면 가격은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하락. 근데 가격이 상승한다고. 상승.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5번. 요 가격이 상승해라. 가격이 하락이야. 왜 가격이 하락할까?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몇 번? 5번. 자, 5번 문제 탄력성입니다. 틀린 거.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가격이 아무리 변화해도 수요량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제가 이건 이야기할 때 이런 말 했잖아요. 부동산의 결혼 점수가 3월 달에 75점인데 끝까지 75점이다. 변화가 없다. 그런 경우를 완전 비탄력적으로 한다. 또 제 예를 들었잖아요. 저는 맥주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한 달에 맥주 수량이 30병이다. 그것을 완전 비탄력적. 맥주 수량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것을 완전 비탄력적으로 한다. 그럼 가격 변화는 상관없이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된다. 맥주 수량 30병으로. 이런 것을 완전 비탄력적.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랍니다.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율이 수요량의 변화보다 크다.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율이 크다. 탄력적이면 수요량 변화율이 크다. 단위 탄력적이면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같다. 3번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 답이 몇 번입니까? 3번. 단위 탄력적이 아니라 완전 비탄력적. 그래서 답이 3번. 4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면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 이런 경우가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 부증성 이렇게. 자, 5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이랍니다. 1이면 단위 탄력적. 이때는 가격 변화율과 공급량 변화율이 같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자, 6번 문제. 탄력성 틀린 거. 1번은 옳은 말이죠. 정도 전환이 영위할수록 수요는 보다 더 탄력적으로 변화한다. 2번. 수요든 공급이든 장기는 탄력적, 단기는 비탄력적. 그러니까 장기 공급 곡선이 단기 공급선보다 탄력적, 장기 탄력적, 장기 탄력적. 옳은 말. 3번. 대체재가 많아지면 수요는 보다 더 탄력적으로 된다. 역시 옳은 말. 4번. 재화의 생산기간이 길수록 재화의 생산기 3년이다. 3년. 그럼 3년에 하나씩 공급된다. 그러면 공급은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생산기간이 길수록 공급의 탄력성은 커진다가 아니라 작아진다. 답이 몇 번입니까? 4번. 5번. 생산요소의 구입이 곤란하거나 용도 전환을 제한하는 법규가 규제가 많아지면 공급은 비탄력적으로 된다. 됐지요? 예.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틀린 거. 1번.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오른다. B가 크다. 4번.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탄력적이랍니다. 그러면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가격은 떨어지겠죠? 공급이 탄력적일 때 가격이 많이 떨어질까? 조금 떨어질까? 조금 떨어지겠죠. 비탄력적일 때 많이 떨어지니까 가격 하락폭은 작다. 옳은 질문. 3번. 수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탄력적. 탄력적일 때는 가격 올리면 오히려 수입은 뭐한다? 떨어진다. 비탄력적일 때 가격 올릴 때 총수입이 증가한다.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 가격 움직임과 총수입 움직임이 같은 방향에 간다. 이렇게 기억하겠잖아요. 그럼 3번은 탄력성이 1보다 크다? 탄력적이다. 이때 가격 올리면 임대료가 올라가면 그러면 임대인의 수입은 증가 감소? 감소. 3번 옳은 말. 4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과 총수입이 같이 움직인다. 임대료와 수입이 같이 움직인다. 자,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업자의 임대료 수입은 뭐한다? 증가한다. 자,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다 옳은 말이니까 5번이 틀렸겠네. 5번 하기 전에 단위 탄력적이라고 나오면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야 돼? 총수입이 불변. 단위 탄력적, 총수입 불변. 처음 배운 것처럼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그렇지? 자, 5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일 때 단위 탄력적이야. 이게 1일 때 나오면 무조건 머릿속에 총수입 불변. 총수입 불변. 임대료가 상승하든 임대료가 하락하든 임대업자의 수입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임대업자의 임대료 수입이 증가한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답이 5번입니다. 자, 매우 중요한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번부터 7번까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없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